이런 것들을 샅샅이 지져가지고 이 학생의 인생을 재구성해 본다. 아, 2년 반을. 예, 근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되게 빠른 속도로 쫙 읽고 그걸요. 재구성을 딱 해서 얘는 이런 학생이야. 딱.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변하는 입시 제도를 알아야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지내신 교육 전문가분을 모시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항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육대기자 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진동섭입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때문에 주영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에 해당되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미 다 아시죠? 일단은 지난달 말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달 말에 서울대에서 지금 현재 고1에 해당하는 2023학년도 학생들한테 대입에서 많은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어떤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는지 항목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시 입시에 교과 평가를 도입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예. 하는 거죠. 하는데 맞습니다. 주로 일반 전형 얘기를 해보면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두 배수를 뽑으니까 그렇죠. 일단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점수를 80점 배정을 한다는 건데요. 80점에서 그 최고점 맞은 학생과 그 지원자의 점수를 빼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내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최고점인데 400점 맞았어요. 네. 내가 395점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80에서 5점 빼서 75점 맞은 거죠. 음, 그러니까 수능 성적의 점수 차이는 그대로 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수능을 잘 봐야 한다. 일단은 1단계를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20점이 있는데 그 20점에서 2단계죠. 20점에서 감점이 안 되는 AA가 있고 5점이 깎이는 CC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5점 차이가 난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성적에서 5점 차이가 나는데 대신 교과 평가에서도 5점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수능 성적에서 5점 차이 나는 건 물론 5점 떨어졌을 때 5점 차이지만 예. 최고점에서 10점 떨어지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10점 떨어먹고 가는 거니까 어, 이제 그런 구조로 알아서 네. 현재 수능 성적으로 어떤 학생이 극과의 최고 점수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지원자가 들어와 봐야지 아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아주 쉽게 의예과를 예를 들게요. 네. 늘 만점자가 일단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만점자가 들어오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보니까 한 30명을 선발했는데 30등 한 학생이 정시에서. 예. 예, 정시에서 30명. 30명 선발할 때 30등 한 학생이 한 5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AA와 CC 차이가 5점 차이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CC를 맞을 내신이라도 수능에서 5점 유리하면 된다. 음, 5점 이내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일단은 있죠. 그러면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거는 지금과 동일하다. 그렇게 해석을- 그렇죠. 이번 정부가 사실 그건 여러 차례 공론화를 통해서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덧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전의 방향과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결정이나 그 네. 이전 단계에서 예. 이제 교육부가 어쨌든 공론화위원회까지 끌고 가면서 어떤 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는 수시정시 비율도 있지만 네. 수시정시 통합도 있었어요. 예. 수시정시 통합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3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수시 원서 쓰느라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 3학년 2학기는 완전 예. 예. 오히려 자습하는 것만도 못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끝에 있으면 예. 3학년 2학기 내내 자습을 해서라도 공부를 할 텐데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리고 학생들은 뭐 수능 공부하는 학생, 면접 공부하는 학생 뭐 이렇게 엇갈리고 있지만 대개 학교 생활에서 학생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제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 정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예. 수시 입시를 없애면 문제가 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일단 덮고 가기로 그렇게 됐어요. 음. 이제 그러면서 정시는 이게 확대하면 할수록 네.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치중하게 되고 그렇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1990년 중반 이후로 학교 교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셈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뭐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선택형 문제 푸는 연습만 해버리고 나면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좀 어둡지 않냐.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어쨌든 2018년에는 주요 대학에서 정시를 30%까지 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40%로 해라. 이렇게 네. 되니까 네. 현장은 학생들이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죠. 학생에게 자 이거 조사해서 발표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학생이 저 정시인데요. 맞아요. 수능형하고 내신형하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구분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짧은 동기부여 생각 열기, 네. 그다음에 짧은 개념 원리에 대한 설명, 네. 그다음에 계속 학습 활동이에요. 음.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안 하면 배울 게 없는 이런 교과서인데 네.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전 정시인데요. 그러면 뭘 공부하지?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학교 현장과는 괴리돼 있었네요. 예, 그래서 정시를 늘리긴 뭐 어쩔 수 없는 발표한 상황이고 어쩔 수 없으니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서울대가 그러면 교과를 좀 반영해 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과를 반영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보완점이 있다고 예상이 되시는지요? 실제로 서울대가 반영하겠다는 점수 자체는 네. 사실 큰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시의 지원자 수보다 훨씬 많은 표가 와 있어요, 지금도. 네. 누가 했을까요? 이렇게. 마음은 다 서울대를 향해 있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 그 효과는 참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능 공부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냐. 네. 그래서 학교 공부에 손을 놓지 마라. 이거 평가하겠다인 건데 이제 점수 내신 점수를 그대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학생이 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네. 그다음에 뭐 세분력 특기사항을 보면서 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고 네. 또 이 학생이 공부한 과목이 뭐 공대생인데 뭐 물리나 화학은 했냐, 뭐 경제과를 지원했는데 수학은 좀 잘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라고 해요. 네.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라는 예. 말을 일반적인 말로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있나 뭐 이런 정도 파악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내신 점수만 유의하지 말고 거기에 교과 이수 현황 세트까지도 반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고1이라면 벌써 한 학기가 조금 지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남은 서울대를 기간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수능 점수 이분법적으로 왜냐하면 생각하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말고. 예. 되게 그 학업 역량 자체는 이미 뛰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공부뿐만 아니라 대학 이후의 공부까지 염두에 좀 둬라. 그런데 예를 들면 경제과를 가게 되면 경제 수학을 배웁니다.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도 경제 수학이 있지만 대학교 경제 수학은 공업 수학하고 비슷하게 어렵거든요. 뭐 선형대수도 있고 뭐 다변수 함수의 미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라. 깊이 있게 해봐야 무조건 기하죠. 뭐. 포기하지 말고 해라. 네. 뭐. 피하지 말고 예, 포기하지 예, 말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러면 되게 수시에 붙는데 네. 혹시 수시에 떨어지면 수능을 네. 잘 봐서 정시에 붙을 거다. 아, 그런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도. 금년도에 수능 만점자들 중에 상당수가 네. 이미 서울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했던 학생들이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 예. 수능도 잘 보게 됐어요. 내신도 근데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고. 요런. 왜냐하면 국어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즘에는 독서예요. 네. 독서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 제시문이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요구해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네. 길이도 좀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 어떻다는 둥, 그다음에 뭐 천체의 운행이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 나오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아, 배경 지식이 중요하겠군요. 물론 그게 국어적 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알 수는 있어요. 네. 문제는 시간이 없죠. 맞습니다. 이번에 변화에 대해서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시의 교과 평가가 반영되면 내신이 중요해질 테니까 어쨌든 특목고나 자사고가 조금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다음 달에 바로 고교 입학을 결정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두고선 그러면 중3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도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아, 게 세상을 유불리로 보는 아, 것이에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영재고도 있고 과학고도 있고 네. 뭐 외고 국제고 예. 등등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비인가 국제학교도 있고 뭐 영재고도 있고 다양한 그런 학교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학생이 원하는 데 가면 되죠. 예. 아니 학생이 원하는 데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서울대 가는 데 유리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서울대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네. 공부하기에 그 좀 학업 분위기가 좋은 뭐 외고를 갔다. 그랬는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간과는 한 학급. 그래서 네. 같은 학생이 그 25명이 끝까지 1, 2, 3학년을 같은 반인데 그 반에 엄석대 같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앞문으로 가면 난 뒷문으로 다니고 그러다가 일반고로 전화가 가지고 그 진학을 이공계로 해버렸다. 걔가 전학 올까봐 네. 혹은 아, 대학에 가서 만날까봐 네. 그런 그 극단적인 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뭐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뭐 그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는 아주 네. 개인적인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학교 가는 게 유리하냐인데 뭐 수능을 잘 가르치는 학교를 가고 싶으면 거기 가면 유리하겠죠. 1단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면 내신 성적이 맨 앞부분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갔는데 바닥을 치고 있다. 뒤에 7, 8, 7, 예. 8명. 근데 걔 왜 바닥을 칠까요? 음. 걔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닥을 칠 리가 없거든요. 중간은 가지.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중간은 합니다. 평균 이상. 근데 갔는데 보니까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잘하고 나는 자존감이 없어요. 뭐 이렇게 가지고 난 내가 여기 있지. 난 돌머리인가 봐. 뭐 이러면 걔가 나중에 수능 잘 볼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3년 예. 동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게 맞고요. 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디든지 괜찮다. 음. 근데 만약에 정시를 노린다면 네. 뭐 경쟁이 심한 학교, 비평준 학교 이런 예. 학교가 뭐 학생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네. 그 학생이 경쟁을 잘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의사겠네요. 거기서 견딜 수 있는지는 학생이 결정을 해야 될 테니까요. 본인의 의사죠. 예, 예. 본인이 난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선택했으니까 밀어주면 된다. 이번에 서울대에서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서울대에서 그 정시에서 지역균형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수시 지역균형에서는 최저 학력을 좀 낮추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수시에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이제 네. 그렇게 점점 이행을 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그 좀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네.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틀리지 않는 연습까지 시키는 것은 의미가 좀 없죠. 틀을 만드는 거는 장점.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은 수능 문제를 안 푸니까 잘 모르는데 네. 실제로 제가 그 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이었어요. 네. 국어과. 아, 교직에서 30년 근무를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지난번 수능 문제 국어 풀어봤는데 풀어보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아유, 뭐 점수가 형편없죠. 내가 문제집도 쓰고 출제위원이었던 게 맞나? 그런 생각이 그렇구나.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뭐 어디에 관해서 글을 쓴다, 이 질문에 관해서 이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정답을 골라봐 하는 건 달라요. 다른 문제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대가 이 학생부 평가를 근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서울대가 입학본부를 2000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구를 한 5년 하고 네. 2005년부터 네. 지역균형 평가에서 서류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세요. 아, 그러세요? 아, 아, 그렇구나. 비밀인가? 저는 처음 듣는 정보인데.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서류평가에는 이제 자신이 있다. 음.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옥석을 가려낼 자신이 있다. 예, 궁금한 질문인데 선생님께서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에서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둬서 중점적으로 학생부에서 보는 점이 있나요? 입학사정관은 학생활기록부에서 뭘 볼까요? 예,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써 있는 걸 보죠. 아, 거기 글자를 봅니다. 혹은 숫자도 보고. 물론 그러시겠죠. 예, 예. 그다음에 문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죠. 네. 근데 학교생활기록 문해력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예,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봐야지 음. 이제 읽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학생이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3등급을 맞고 2학기 때 수투를 1등급을 맞았어요. 교과 전형으로는 평균이니까 평균 2등급이죠. 점수를 예, 반영하니까. 근데 세특을 보니까 지수함수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학생이고 로그함수도 잘하는 학생인데 삼각함수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정관이 보기에 아, 이 학생이 삼각함수를 못하나 보다. 2학기 과목을 그러니까 반을 못했구나. 수원은 2학년 1학기 과목인데 중간고사까지는 잘하다가 중간고사 이후는 못했을 것 같다. 진도로 보면. 네? 그래서 3등급인가 보다. 근데 이제 점수로 보면 한 85점쯤 맞았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학기는 이제 95점이고 1등급이고. 예. 그러면 얘가 수학을 못했다가 잘하게 된 학생이 아니고 2학기 때 하는 뭐 극한과 미분과 적분은 잘하는데 그런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잘하는데 삼각함수를 못하는 애. 못하는구나. 그렇게 세특에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그런가 봐. 음. 또 한 가지는 얘가 뭐 거기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잘못 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뭐 OMR 카드 바꾸다가 뭐 실수할 수도 문제가 있고. 되고, 예. 예, 다 표기 못한 것,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 장 안 푸는 애들도 많아요. 뭐 별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혹시 아이가 성적이 아주 나쁘면 출결에 혹시 문제가 있나 한번 보죠. 왜냐하면 얘가 징계를 받아서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았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 뭐 학급 임원을 다음 학기에 맡았어요. 그러면 징계받을 수 이거 이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샅샅이 지져가지고 이 학생의 인생을 재구성해 본다. 2년 반을. 예. 근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되게 빠른 속도로 쫙 읽고 재구성을 딱 해서 얘는 이런 학생이라고 딱 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둘이서 네.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본 다음에 짠 해서 뭐 줬는지 그러면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죠. 대기자 TV. 이제 학생들에게 미적분 해야 돼. 미적분 하는 게 좋아.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애는 그럼 네가 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를 하게 된 배경은 네.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잘했으면 좋겠다.